2차 방정식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근해 공식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에서요. 지금은 수업 시작했어요. 중3에서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을 4가지를 배워요. 중3에서. 제일 먼저는 인수분해. 두 번째, 제곱근을 이용한 방법. 세 번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방법. 네 번째, 근해 공식. 근데 이제 고등으로 올라오면 당연히 제곱근을 이용하는 거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죠. 사실 사용해도 되는데요.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큰 틀로 딱 2가지만 쓰죠. 인수분해 아니면 그냥 무조건 근해 공식 써라. 근데 중등에서 짝수 공식을 사용을 안 하는 학교들도 꽤 있잖아요. 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근데 고등학교 가면 그게 필수가 됩니다. 짝수 공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많이 느려져. 다른 친구들보다. 근해 공식에서 짝수 공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판별식에서 특히나 많이 쓰기 때문에 짝수 공식은 필수로 쓰셔야 돼요. 외웠나요? 학교에서 했나요? 중3 때? 학교 프린트 있는 학교도 있는데 또 없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얘는 외우셔야 돼요. 언제 쓰는 거예요?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쓸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근해 공식을 가만히 지켜보면 x의 개수가 짝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 짝수, 2의 배수, 얘 2의 배수. 그런데 제곱했으니까 4의 배수. 그지? 루트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얘 당연히 4 써있으니까 4의 배수. 얘 2의 배수. 전부 다 얘네는 전부 다 4라고 써있지만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2랑 같은 의미고 전부 다 2가 들어있다라는 얘기니까 걔네들을 한 번씩 약분해준다는 얘기죠. 2로. 그래서 만들어지는 짝수 공식이 누구야? A분의 2만 전부 다 없애는 거야. 여기 2 없애고 그걸 B 다시라고 쓰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B 다시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AC를 쓰면 됩니다. 사실은 짝수 공식을 계산할 때도 많이 쓰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판별식에서 진짜 많이 씁니다. 이거 안 쓰면 상당히 느려져요. 얘는 반드시 필수로 써야 하고 우리한테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실근과 허근이겠죠. 중3에서는 허근이 나오면 어떻게 쓰지? 근이 없다라고 적지. 그지?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없을 리는 없는 거죠. 자, 근해 판별까지 오늘 할 건데 근해 판별이 모르는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와 0일 때, 0보다 작을 때. 마찬가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때 짝수 공식 많이 써야 하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조금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요. 오늘 그냥 바로 문제만 봅시다. 385번부터 볼까요? 우리가 그래도 처음 하는 거니까. 뭐가 있을 때? I가 있을 때. 오빠는 어딜 피고 있니?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처음이니까 친절하게 적어주면 당연히 ABC 정도는 이렇게 하는 건 알 거고요. 그치? 자, 그럼 X는 근해 공식을 사용합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면 되네요. 6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9 빼기 뭐야? 60이야? 맞아? 그럼 마이너스 얼마야? 11이야. 그지? 우린 이렇게 안 적죠. 내 답은 뭐야 이제? 6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I라고 적고 A가 7, B가 11이에요. 그죠? 이 정도는 어렵진 않을 거고 이제부터 나한테 아까 얘기한 대로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없는 경우는 없다. I라고 무조건 나올 수 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허근이라고 부르고 허근도 역시나 2개가 나오는 거고요. 밑에 계산 같은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387번 좀 볼까요? 387 문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풀어요? x제곱 앞에 무리수가 들어가 있어. 개수로. 어떻게 풀어? 푸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우리가 배운 거 안에서는 얘 제곱, x의 1제곱, x의 0제곱. 제곱 1차 0차기 때문에 뭐가 가능할 수도 있어?
x자가 가능할 수 있어. 루트 2 마이너스 1이랑 1로 계산하고 여기는 뭐 하면 될까요? 루트 2하고 1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 그럼 계산하면 크로스로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얘네 둘 더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2 되네? 맞아? 그래서 이대로 문제를 풀어도 돼. x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x가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 거에서는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안 맞죠? 또는 얘는 루트 유리화해서 적어야겠지.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은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건 정도는 알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하나.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거 그대로 X자 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있어. X제곱 앞에다 마이너스 두는 것도 싫어하지만 유리수도 싫어해. 기왕이면 저 아이를 유리수로 바꾸기 위해서 모든 항에 루트 2 마이너스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고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한 다음에 X자 하는 거 하나. 앞에 개수를 실수인데 유리수로 웬만하면 만들어 놓고. 어느 방법이든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풀었으니까 쓸게요. x는 루트 2 플러스 1 또는 루트 2야. 근데 알파에서 베타를 빼래. 알파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알파가 루트 2 플러스 1이네. 여기서 이걸 빼라고 했으니까 내 답은 1이네. 까지 나왔고. 얘랑 연결돼서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388번이에요. 88번. 이거 바로 다음 문제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갔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88번에 데이터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야. 질문.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야. 실수 A의 값을 구하래. 나머지 한근이 뭐고? 1 마이너스 루트 3이야? 무조건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3이면 무조건 나머지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어야 하나? 2차 방정식은 무조건 켤레가 나오나? 가 아니라는 걸 방금 전에 문제에서 알았어. 얘가 이게 1 플러스 루트 2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어야 되는 그러지 않았나? 맞아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합시다. 도대체 언제는 켤레고 언제는 아니야? 얘 켤레 아니잖아. 니들 생각대로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2의 답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온 거 보면 얘는 켤레가 아닌 거야. 맞지? 그럼 그 다음 문제 388번도 마찬가지야. 상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나왔어. 그럼 나머지 하나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두고 근거계수의 관계를 써도 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실제 답은 나도 몰라. A에 뭘 집어넣었을 때 실제로 답이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일 수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럼 그걸 확실하게 해주는 아이가 누구? 3, 2차 방정식 안 보였어. 생각보다 중요해. 왜냐하면 문제 푸는 방식이 달라지거든. 예를 들어서 네. X가 실수? 아니, X 말고. 네, 개수가 유리수예요. 여기 개수가 실수라고 써있지. 그럼 얘는 켤레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루트로 켤레가 나오려면 무조건 유리수라고 적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유리수야 사실. 근데 A는 아직 유리수인지 아닌지 몰라. 왜? 실수라고만 적혀 있어. 그리고 여기도 유리수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켤레가 안 나올 수 있어. 물론 나올 수도 있고요. 그지? 그러면 우리는 알아두셔야 돼요. 켤레가 되려면 ABC라는 개수가 유리수여야 돼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질문. ABC가 실수이면 어떻게 돼? 이런 켤레는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켤레는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ABC가 실수일 때요. I로 켤레가 나올 때는 실수일 때가 가능하고 중3에서 배웠던 이렇게 생겨먹은 유리수로 켤레가 나오려면 유리수란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알 수 있지. 이 문제는 켤레로 푸는 게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일단 대입밖에 할 게 없어. 내가 아는 근이라고는 정말 제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설명을 한번 한 거고요. 1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의 A
플러스 2 루트 3은 0. 계산은 안 할게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이거 A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언제 대입하고 언제 근각계수를 쓰는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은 안 할 거지만 다음 시간에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하고 나면 2차 방정식의 대부분의 문제가 근각계수와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고 하다 보면 얘를 그렇게 풀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온 문제가 뭐 나는 이거 할래. 90번, 390번. 90번 뭘까요? 2차 방정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X는 1을 근으로 가질 때 실수 AB에 대하여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얘요. 두 번째, 이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K의 값에 관계없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뭐야? 관계없대. 실수 K가 뭐든 상관이 없대. 무슨 말이야? 이거 안 나오는 건 처음. K에 대한 상승치 문제. 근데 이걸 항상 이렇게 적어주면 학생들이 항등식을 먼저 풀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항등식 하면서 얘기했지만 얘들아, 앞으로 항등식은 자주 나와. 이런 식으로만 나와. 그럼 항등식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네가 할 만한 계산을 다 해. 이 문제를 아는 대로 다 풀어.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쓰일 거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등식인 걸 알고만 지나갈 뿐 지금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x는 1을 근으로 가진데 뭐 해야 돼? 할 일은 대입밖에 없지. 일단 대입을 하는 거야. x 자리에 1을. 그걸 먼저 하는 거야.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k 플러스 a 플러스 그냥 아예 전개해서 적을게요. bk 플러스 b는 0. 그리고 나면 사실 저 k에 대한 항등식이 없으면 이 문제는 못 풀어. 왜지? 식이 하나인데 문자가 3개거든. 그러니까 나는 풀 수가 없는데 알려준 게 하나 있어. k에 대한 항등식이래. 자, 이 문제 그럼 어떻게 풀어? K에 대한 항등식, 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그 문자로 다 묶어버리기로 했어. K로 묶는 거야, 무조건. K 들어있는 거 다 묶어. 그리고 뭐 해? K 없는 것도 묶어줘. 걔네가 다 해서 0이래. K에 100이 들어가든 마이너스 7이 들어가든 아무 상관이 없으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 K 옆에 있는 I가 K가 아무 의미가 없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K 옆에 붙어있는 애가 0. 그러면 아예 이 항이 전부 다 0이 되어버렸어. 0에다 뭘 더해야 0이야? 0을 더해야 0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푸는 게 항등식 문제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항등식은 무조건 너희한테 그냥 마지막에 나를 좀 사용해라는 힌트 중에 하나인 거고요. B는 마이너스 1. A는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뭐 이렇게 되나요? 항등식은 참고로 여기서 많이 나와요. 이 뒤에 있는 항등식 문제도 다 하진 않겠지만 몇 개만 좀 해볼게요. 오히려 그 밑에 있는 문제는 대입해서 우리가 풀던 곱셈 공식의 그 변형만 이용하면 돼가지고 굳이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절대값이네. 절대값은 쉽지 않지. 배워봤으면 알 수 있지만 절대값이라는 라인은 결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범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수학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첫 번째로 범위나 조건이야. 그게 많아져서 그래.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그냥 그런 범위 같은 게 생각 없이 문제를 풀어도 됐는데 갈수록 그게 좀 따질 게 많아지는데 이 문제가 그렇죠. 절대값 문제는요. 얘만 잘 보면 돼요. 절대값 안에 있는 i를 0으로 만드는 숫자. 누구야? 그래서 처음 하는 친구들한테는 아예 그냥 수직선을 그려서 설명하지. 아, 얘들아, 이 문제는 2를 기점으로 2보다 작은 쪽과 2보다 큰 쪽으로 나누어서 풀어야 돼. 숫자를 적어보는 거야, 처음에. 아,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x가 2보다 작을 때. 작을 때와 클 때니까요. 그럼 작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작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해? 얘가 마이너스야. 근데 절대값 안에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튀어나와? 마이너스를 붙여서 튀어나와. 그러니까
식 자체가 이렇게 바뀌네요. 그지? 아예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니까. 한 번에 그냥 정리를 해서 적어주자면 이렇게 되고 계산 결과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따라서 x는 마3 또는 2야. 답은 마3 또는 2 둘 다 되나요?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마3만 되죠. 왜? 2보다 작다고 했잖아. 마3만 되는 거야. 둘 다 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은 마3만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야? x가 2보다 큰 경우야. 그럼 선생님 x가 2일 때는 어디 들어가요? 보통은 여기에 집어넣죠. 사실은 작가에 들어가도 되는데 부호가 상관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큰 쪽에 집어넣기는 하죠. 자, 2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야. 플러스는 어떻게 나와? 그냥 그대로 나와. 마x 뿔 2. 앞에 있는 마이너스 계산해서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마이 x 뿔 1은 0이고 인수분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쭉 지나갈게요. 마이너스 1 또는 2네요. 여기선 답이 누구야? 2만 되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딱 2만 되네. 그럼 모든 분의 합 마3 또는 2니까 답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절대값 문제는 천천히만 풀면 되죠. 천천히만 풀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2차 부등식 가서 다시 한 번 더 절대값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의 합. 근의 합이요. 네, 쓰세요. 근의 합. 나는 근을 썼고요. 93번 똑같은 문제일 것 같고 94 번을 하죠. 중3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좀 적을까요? 어차피 절대값 x는 누구랑 같아? 루트 x의 제곱이랑 같아. 맞아.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얘네 둘 다 왜 똑같아?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거고 플러스면 그대로 나올 거니까. 맞아. 결과값이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아예 문제를 바꿔서 생각해도 되고요. 안 헷갈리면 그냥 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두 개인 문제인 거야. 그러면 나는 범위를 두 가지로 가야죠. 하나는 이 자리가 0일 때와 이 자리가 0일 때니까 0과 1 사이에서 판단을 해야 돼. 범위를. 그래서 0보다 작을 때, 0과 1 사이일 때, 그리고 0보다 클 때를 하고.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1번.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아. 그럼 얘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얘는 부호가 뭐야? 뭐야? 마이너스네. 그럼 둘 다 마이너스니까 음수야. 즉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양수가 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 그럼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냥 쭉 풀면 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요. x는 뭐 또는 뭐예요? 야산 또는 1일까요? 자, 그러면 답이 나왔다. 답은 누구야? 3만 되겠죠. 왜? 0보다 작았다고 써 있었으니까. 여기서는 답이 이렇게 한 개고요. 2번은 어떤 경우야? 자, 이제 2번은 여기죠. 여기. 0하고 1 사이일 때. 그럼 0하고 1 사이일 때는 그냥 0.5 같은 거 대략적으로 생각만 해보면 0.5, 얘 플러스, 0.5 집어넣으면 얘 마이너스. 즉, 첫 번째 건 그대로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인데 두 번째 우변에 있는 건 x 뿔1로 나와야 돼요. 그거 아직은 바뀌어. 다시 한 번 더 계산. x제곱. 없어져요? 는 3이네. x는 뿔마루트 3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제곱근의 방법이죠. 그냥 쓴 건데. 자,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거 미안. 이걸 안 썼네. 여기 쓰고 밑에 써줄게. 범위가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자, 그럼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가 뿔 루트 3이야, 마 루트 3이야. 뿔 루트 3은 1. 그리고 1.5 아니야? 그럼 1보다 큰데? 그럼 이건 해가
두 번째 경우는 해가 없어. 이렇게 적어야지. 두 번째 해는 없는 거야. 없을 수 있지. 상관없는 거고요.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말하네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 뻔하지. 둘 다 양수겠지. 그대로 적습니다. x제곱 마 x 마이는 x 마일 계산하면 x제곱 마 2x 마일은 0. 근의 공식 써야 된다. x는 짝수 공식 쓸게요. 이거 1로 바꾸고요. a분의 a는 어차피 1이니까요.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1 얼마 루트 2. 답 체크해야 돼서 나는 좀 따로 쓸게요. 1 루트 2랑 1마 루트 2 뭐 이렇게 되겠지? 자, 둘 중에 답이 누구야? 그쵸, 1보다 커야 하니까 1 루트 2가 답이야. 답 두 개네요. 마 3이랑 1 플러스 루트 2. 요. 됐어요? 유형 4번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활용은 사실 중학교 3학년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요. 그냥 옆에 있는 거 한 문제만 합시다. 중3이라서 퍼센트 푸는 방법들은 각자 있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이 편한 방법대로 푸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해야 할 일은 하나 있죠. 어떤 물건의 가격을 인상을 한 다음에 다시 인하했어. 그리고 처음 가격보다 그만큼이 낮아졌어. 일단 필요한 게 하나 있네. 가격 자체를 A1이라고 설정은 해야지. 그지? 그러면 처음 가격을 A1이라고 하면 자, 식을 한번 세워보죠. 가격을 X% 인상한 다음에 다시 X% 인하했어. 여기까지 식을 세우면 식이 어떻게 돼? A 곱하기 X% 인상했고요. 그 다음에 X% 다시 인하하고요. 그랬더니 처음 가격보다 그만큼이 낮아졌어. 처음 가격의 그만큼이 낮아졌어. 쓰시면 되겠죠. 양변에 만을 곱하시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고 A는 사라지고요. 너무 쉬웠다. 올라갈수록 얘를 훨씬 더 많이 써요. 중에 편한 걸로 써도 돼. 어쨌든 뭘 많이 쓰면 상관없이 내가 제일 잘 풀 수 있고 빨리 풀 수 있는 걸로 바꿔도 돼. 근데 가장 고등학교 가면 많이 쓰는 건 이건 것 같아. 1 플러스 100분의 뭐, 1 마이너스 100분의 뭐 이런 식. 왜 이걸 많이 쓰냐면 얘가 공식으로 나와. 다른 거에. 2차 방정식 말고 다른 거에서 아예 공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고 위에 거를 써도 되고 나는 사실 요즘 그냥 위에 거를 쓰기 시작해서 그렇긴 한데 편한 걸로 쓰세요. 계산은 양변에 만 곱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방정식 활용은 여기서 끝이니까 좀 쉽고요. 이제 판별식까지만 딱 하고 끝냅시다. 뭘 판별해요? 판별식은 뭐를 판별해? 2차 방정식에서는 대표적으로 근의 개수를 판별해. 맞아? 봐봐. 판별식이 어디? 판별식이 뭐야? 식이 뭐야? 맞아. 니들이 아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야. 얘들아, 이 판별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뭔가를 개수를 판별할 때는 거의 다 얘인 것 같아. 그게 학년이 올라가도 고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물론 그 뒤에 3차, 4차가 나오면 물론 이 판별식이 아니긴 하지만 좀 많이 다뤄지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 내가 판별식을 써야 된다는 되게 큰 힌트야. 언니 앞에 앉을게요. 앞으로 오세요.
무슨 힌트냐면 니들이 지금 아는 것처럼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판별식을 써야 돼. 근데 그 문제가 3차식이야. 또는 4차식이야. 또는 2차 부등식이야. 라고 하면 나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2차식이 나와야 돼. 나는 판별식을 쓸 거고 판별식은 2차식에서만 쓸 수 있어. 맞니? 그럼 나는 그게 3차든 4차든 어떻게든 2차로 바꿔놔야 돼. 나는 되게 큰 힌트예요. 그래서 뭐 2차 방정식 문제니까 여기서는 아무 생각 없이 판별식을 쓰겠지만 이 다음 단원 2차 부등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봤을 때도 내가 너희한테 야 뭔가를 판별해. 야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생각했던 판별식 그리고 판별식을 쓸 거면 나는 이 식을 무조건 2차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원이야 사실 2차 방정식 단원이니까 그냥 씁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질문.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어때야 돼? 네. 판별식이 어디 나와 있는 애야? 여기 나와 있는 아이가 판별식이야. 그지? 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있으면서 두 실근이 되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놓고 문제를 풉시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배가 0보다 크다. 이 정도의 1차 부등식은 풀 수 있는 거니까요. 쌤 얼마야? 47이야? 방향 바뀌는 것까지 주의하시고 4분의 17이니까 가장 큰 정수의 값이 얼마겠어? 하겠네요. 판별식을 쓰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밑에 거 안 풀어봤지만 뭐 이왕이면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항정식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외의 항정식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 마찬가지네요. 2차 항정식에 대해서 자 이렇게 먼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얘가 나와 있어. 그럼 나는 힌트가 두 가지야. 첫 번째, 얘 지금 K에 대한 항정식이구나 라는 하나의 힌트가 나와 있는 거고 두 번째,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D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되네. 그 힌트고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어. 항등식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쓰는 거야. 니들이 할 일 다 하고 분명 항등식이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D가 0이다가 먼저야. 근데 얘들아 이거요. 4분의 D 쓸게요. 4분의 D라는 게 뭐야? 짝수공식 말이에요. 2로 나누는 거. 그러면 B 다시 제곱. 저 앞에 마이너스가 있긴 한데요. 어차피 얘 제곱해봐야 플러스 되니까 별 의미 없어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적고 지나갈까요? 혹시 모르니까. 이게 짝수 공식이고요. 자,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만들면 되네요.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B는 0. 보니까 없어지는 아이가 생겨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서 적으려고 봤는데 이렇게 정리가 됐어. 원래대로 문제를 못 푼다고. 왜 못 풀지? 식이 하나인데 문자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누가 나왔어? K의 항등식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K의 항등식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 K로 무조건 묶어. 별 생각하지 말고 묶어. 물론 2로 더 묶으면 좋은데 그냥 K로 묶어. 다 묶어버리고 K 없는 것도 따로 묶어. 걔네가 0이야. 그 다음 어떻게 풀어? K 옆에 붙어있는 아이가 할 일이 뭐야? 0이어야 돼. 왜? K가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이 숫자가 0이 됐어. 이 식이 0이 됐으니까 얘도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이 옆에 것도 0. 따라서 A라는 아이가 뭐가 먼저 나오고 그래서 B가 뭐가 나와?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자, 사실은 판별식이
나오죠. 그죠? 판별식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근해 판별. 사실 얘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판별식을 쓸 일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자, 이거 가지고 중근을 가질 때, 얘가 중근을 가진대. 그럼 내가 할 일은 판별식이 0이다. 바로 쓸까요? 위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네. 그지? 판별식을 써보니까 그렇고 여기 밑에 내려줄게요. 자, 이걸 적어봅시다. 그렇다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는 0이고요. a는 뭐 또는 뭐야? 네? 마이너스. 네,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문제를 끝까지 읽었으면 a가 뭔지를 알 수 있어. 뭐야? 2네요. 왜 2야? 0이 실수라고 써있으니까요. 마이너스 6은 안 된대요. 그럼 a가 2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바로 넘어가야겠네요. 아, 얘 근을 판별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저기 있는 저 아이에 대한 판별식을 적을게요. b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한로 바꿀까요?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 이 0보다 큰지 작은지만 판단하면 돼. a가 2라고 했으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되네요. 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0보다 어때? 작아요. 계산할 필요 없어. 0보다 작은지만 알면 그지? 어차피 아이고 미안. 허근이죠. 허근을 갖는다. 계산값은 안 궁금해. 그런 건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하나 여러분이 풀어보자. 판별 시간. 405번. 복수수에서 배웠던 첫 번째 개념이 나오네요. 그죠? 사용해서 풀어봅시다. 405번. 405번 풀어요. 하나씩 풀고 있니? 네. 하늘아,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야. 이거 무슨 소리야? 수 A, B. 네. 이게 무슨 말이더라? A, A랑 B에 I 더 있다. A랑 B의 I를 뭐 했다고? 오늘 데일리 틀릴 뻔했네. 너 나는 감사해라. A랑 B가 둘 다 뭐 해야 돼요? 그런 얘기네요. 그죠? 자, 판별식 씁시다. 그네 판별해야 하니까. 자, 판별식 B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잘했다. 얘 뭐야? 양수. 얘 합쳐서 뭐라고 적어? 서로 다른 두 실수로 적어야 되겠죠. 됐어요? 어렵지 않겠죠? 넘어가 볼게요. 우리 오늘 7번까지만 할 거거든요. 근각에서의 관계 정도는 일단 한번 물어보긴 할 건데. 자, 얘 2차 방정식 아니에요. 문제를 풀다가 보면
되게 중요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사실 그냥 모르는 식으로 풀면 풀 수 있지만 얘는 지금 방정식은 아니고 2차 식이에요.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좋겠대. 무슨 말이야? 요렇게 됐으면 좋겠대. 그럼 내가 여기다 는 0을 붙이는 순간 얘도 0이 됩니다.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로 풀면 되겠네요. 판별식이 뭐다? 0이다로 문제를 풀게요.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는 0이다. 정리해서 k 좀 구해주세요. 했어요? 두 개 나오겠네. 맞아? 하나 나와. 대구 사라지는구나 이거. 하나 나오네. 이게 뭐 나와 이거? 그렇대요. 어쨌든 하나 나오고 있구나. 이런 거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없나? 407번 항등식 문제가 들어있네요. 그죠? 우리 오늘 항등식 문제 2개나 풀어봤으니까 여러분이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아니긴 한데 우리가 사실은 판별식 같은 걸 풀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곱 앞에 개수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 왜지? 네, 얘가 2차식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지잖아. 참고로 이 말이 없을 때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2차식이 없다고 하면 K가 마이너스 1이어도 상관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건 사실 부등식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일단 409번을 한번 봅시다. 자, 얘도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요 식이요. 완전 제곱식이래. 그럼 우리한테는 중근을 가진다라는 의미랑 같은 의미니까 판별식을 쓸 건데 4분의 D를 적을게요. 그리고 2로 약분합니다. 자, 그럼 B 다시가 B가 돼요. B제곱 마이너스 AC 아 0이다. 그러면 사실 되게 뻔한 결과가 나오네. 결과가 어때요? 뭐라고 적어야 돼? B제곱 더하기 네 맞아요.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 그럼 나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A가 뒷변인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조건 써줘야 돼요. 그냥 직각삼각형은 안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좀 중요해요. 알고 있어요? 물어보고만 수업을 끝낼 건데요. 왜 알고 있냐고 물어보냐면 교육 과정 자체에서는 빠졌으니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학교에서 배워서 이걸 알고 있다고 없어요. 근거 계수와의 관계는 사실은 중3에 있다가 빠진 내용이라 모를 수 있는데요. 이걸 안 내진 않아, 학교에서. 네.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풀었냐면, 보통은 이렇게 풀죠. 얘 정도까지는 알지. 이 자리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곱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나요? 나는 이렇게까지는 풀리는데. 그래서 무조건 모든 아이들이 가운데가 마이너스 합이고, 뒤에가 플러스 곱이라는 거 정도만 알면, 근각계수와의 관계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A가 붙는 순간 뭐가 좀 달라지는 거니까요. 이건 그럼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아예 설명이 필요하네요. 자,